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,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제 또 축구가 있다. 주말 축구들이 많은데 잘 가보도록 하고, 그 다음에 어제는 뭐 뒤에 이제 해외 축구들은 괜찮은데 이 망할 그 미쓰비시 컵인가 베트남 경기를 분석을 작같이 해서 뭐 언툴리고님 뒤져버렸네요. 별풍선 1800개 좀 아쉬움. 감사합니다. 뭐 아쉽긴 뭐가 아쉽노. 그냥 뒤졌다. 제가 분석을 베트남 경기는 똥이었다, 똥. 그래도 뭐 무농사는 하나 건지긴 했는데 셀타비고 무에 뭐 에스텀 햄무 요거 11배짜리 들어왔는데 그래도 별점 드린 걸 더 잘 맞춰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무농사도 가끔씩 하나씩 가보세요. 가보면은 뭐 잘 될 때도 있고 뭐 안 될 때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뭐 10배짜리 뭐 10번 중에 한 번 들어오면 본전은 아닙니까? 본전. 이거 무농사 자체가 크게 이제 나쁘진 않을 거예요. 왜냐면은 월드컵 때야 경기 수가 적고 이 주말 되면 경기가 많고 또 주말 때는 부동산들도 잘 잡아내니까 부동산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. 이런 이제 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제일 높은 등급 가입하시면 이제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감사드립니다. 연장도 감사드리고 잠깐만요. 이거 좀 하고 해드리도록 할게요. 잠깐만요. 킥도 하나 드리고 자, 그리고 이제 오늘 바로 첫 번째 경기 가도록 할게요. 바로 맨체스터 더비 플러스 이제 맹구 판독기 현재 100%의 승률을 자랑하는 맹구 판독기 사실상 오늘이 좀 고비긴 한데 그래도 맹구 판독기로서 잘 맞춰보도록 할게요. 뭐 현재 맨유 경기는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잘 가보도록 할게요. 근데 자 아니다. 자, 첫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맨유 마샬 미정이고 산초 반더빅 달롯 뭐 그다음에 새로 이제 영입한 뭐 공중볼 잘 때는 이제 베오르스트 결장이죠. 그다음에 맨시티는 디아스 미정이고 스톤스 결장. 나머지 뭐 서브 애들은 그냥 안 적을게요. 일단은 맨유 대 맨시티 현재 날강도가 나가고 나서 맨유가 확실히 뭐 잘 나가고 있는 건 사실 여태까지 뭐 계속 승을 찍었죠. 컵 경기도 그렇고 뭐 리그 경기도 그렇고 뭐 잘 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이제 드디어 맨유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. 왜? 리그 재개하고 나서 보면은 KWA님 구독 10개월 붙은 팀이 이제 감사합니다. 노팅엄, 그 다음에 본머스, 에버턴, 찰튼 사실상 다 밑바닥 기고 있는 애들 아니면 컵 경기 뜬금없이 올라온 애들 어중이 떠중이 같은 애들을 잘 잡아줬단 말이죠. 그런 부분에서 맹구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든다. 강팀 상대로는 물론 이제 더 나아진 점은 있죠. 맹구가 초반보다는 확실히 그 뭐고 뭐 카세미로의 이제 그 들어와서는 이제 잘 활용을 못했는데 이제 컨디션도 오르고 호흡적인 부분에서 찔러주는 패스라든지 역시 수미에서 잘해주는 부분 플러스 그다음에 요새 보면은 이제 레시포드가 지금 월드컵 때 뽕을 맞고 지금 존나게 잘하고 있습니다. 매 경기마다 나올 때마다 계속 골을 받고 있습니다. 레시포드 미쳐버리고 있죠. 이 부분이 상당히 좋다. 그리고 마샬을 이제 요새 기용하면서 확실히 또 앞선에 대한 강력함을 또 보여주고 있긴 한데 오늘 마샬이 근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. 그 부분에서는 좀 애매하다. 못 나오면은 뭐 최근에는 맨유가 계속적으로 마샬을 뭐 주축으로 썼으니까 안 나온다면 당연히 마이너스 요인이겠죠. 근데 이제 맨시티도 오늘 봤을 때 스톤스가 부상으로 결장하죠. 최근에는 이제 스톤스랑 뭐 아칸지 아니면 로드리를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제 센터백 조합을 맞췄죠. 그래서 스톤스가 없다. 결국에는 오늘 조합은 라포르테에다가 아칸지. 라포르테가 경기를 좀 많이 못 뛰기도 했고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. 아니면 뭐 아케레스도 되긴 한데 그런 풀백 자리가 좀 애매하죠. 그 젊은 애 있잖아요. 지난 이제 경기를 하던 루이스. 얘도 공격적인 부분 측면에서의 돌파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 좋긴 한데 아직 좀 이 나이 때는 좀 뭐랄까 경험치가 부족하고 또 강대강 싸움에서는 또 열받아가지고 뭐골 처먹히면 계속 수비 안 하고 달려갈 수도 있단 말은 그런 부분. 그래서 수비적인 부분 여기 좀 불안한 부분이 있긴 하죠.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결국에는 둘 다 많이 쉬긴 했어요. 근데 주전 기용을 더 쓴 쪽은 결국에는 이제 맨유 쪽이기도 하고 뭐 지난 경기 안 썼고 맨시티도 지난 경기는
막판이 아니라 후반에 이제 덕배라든지 홀란드 약간 몸 풀어주는 식으로 사셈과의 경기에서 졌죠. 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졌긴 했는데, 근데 이제 요 경기 또 중요한 거는 매치업이 맨체스터 더비도 있긴 한데, 뭐야, 빡빡이 매치야. 이거 빡빡이 더비. 이 테나우와 이 펩, 이 둘이 빡빡이 더비도 있죠. 근데 그거 있죠. 뭐 펩이 이제 미넨 1군 이끌 때 2군 이끈 게 이제 바로 테나우죠. 이거 한 2000 몇 년도고 10년 13년도인가 15년도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, 아무튼 이때 이제 펩이 1군 이끌고 2군 테나가 있었단 말이야. 그만큼 감독 간에 이제 물론 이제 나이도 있고 짬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뭐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, 약간 감독 간에서도 좀 이 커리어적인 그런 부분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, 그리고 맹구 항상 말하지만은 맹구 뭐예요? 오늘도 이제 보니까 맹구 좀 잘해가지고 맹구 쪽으로 많이 쏠리는 것 같긴 한데, 항상 맹구는 뭔가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씌워줄 때 귀신같이 역 같은 경기를 또 보여주고, 아까 말했지만 결국에는 맨유가 지금까지 붙은 팀들은 다 뭐 좀 못하는 애들, 밑바닥 기는 애들, 그런 애들 상대로 계속 연승을 탔을 뿐이지, 올 시즌에도 맞대결에서 결국에는 맨시티가 그때는 물론 홈이긴 했지만 6대3으로 대승을 거둔 부분, 그런 부분에서 뭐 맨유가 물론 카세미르의 뭐 그 호흡적인 부분도 증가됐고 레시포드의 골이 터지고 있다,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, 결국에는 홀란드와 포든을 잘 막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이 1차전에서 보여주기도 하고, 그걸 잘 정비를 해오겠지만은 그래도 맹구는 믿을 수가 없다. 저 경기는 맨시티 승을 보겠습니다. 맨시티 승. 그래도 오늘 경기는 저는 맨시티가 잡을 거라 생각합니다. 뭐 최근에 뭐 사셈한테 뒤지고 뭐 그랬던 거 잊어버리세요. 오늘은 맨시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기존점 대비 그래도 맨체스터 대비고 뭐 어렵다, 그냥 오버 찍고 그냥 보셔도 되지 않을까. 둘 다 뭐 득점력에 대한 기대치는 뭐 다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오버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노팅엄 대 레스터. 킹콩 까꿍님 감사드리고, 일단 노팅엄은 볼리 미정이긴 한데 아마 결정할 것 같아요. 센터백인데 뭐 쿡을 쓰겠죠. 그 다음에 기존에 뭐 윌리엄스 뭐 안 나왔던 뭐 서브 수비수죠. 미정인데 아마 안 나올 것 같고, 아오니도 잘 모르겠네요. 공격수인데 지난 이제 컵 경기에서 안 나오긴 했는데 뭐 복귀할 수도 있을 거고, 나머지 뭐 링가드라든지 뭐 쿠아테 플러스 뭐 장기 부상자들 그대로 안 나올 거고, 레스터는 메디슨 그대로 결장이고,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수비 쪽에서 수비 쪽이란다 미드 쪽에 또 스마레,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난 경기도 못 나왔던 듀스버리 홀도 못 나오고, 그 다음 수비에 에반스 그대로, 저스틴도 그대로 결장, 아이오세 그리고 프라이엇이 이제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이 있긴 한데 딱히 뭐 도움이 크게 되겠어요. 둘 다 오늘 뭐 전력적으로 누수가 좀 생길 수 있긴 한데, 근데 계속 말하지만은 레스터 메디슨이 없는 레스터는 좀 손이 많이 안 가요. 그렇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너스고, 뭐 역습적인 패턴 그런 거 할 때는 좀 그래도 나아지겠지만, 노팅엄이 뭐 점유율 많이 가져가면서 후드로 레스터를 팰 그럴 만한 건덕지 애들 아니다. 그런 부분에서 레스터 공격을 좀 지향해야 될 건데, 그런 부분에는 좀 믿기가 어렵네요. 그리고 최근에 경기력도 개똥에다가 그 뭐고 FA컵인가 한 번 이겼고, 지난 이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도 결국에는 주축들 다 때려 박으면서 했지만 2대0으로 졌고, 물론 노팅엄도 올 버전에서 주축을 다 쓰긴 했지만은 또 홈 연전 스케줄이고 여기는 원정 연전 스케줄, 뭐 조건적인 부분이 다 안 좋다. 그리고 노팅엄이 이번 시즌 들어와서 뭐예요, 가장 이제 EPL 내에서 가장까지는 아니고 탑3 안에 들죠. 돈을 많이 쓴 팀. 왜냐, 이 백업적인 부분을 막 존나 영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쓸 자원들도 좀 더 다양한 건 노팅엄이기도 하고, 현재 레스터는 메디슨이 돌아오지 않는 레스터 그리고 두스버리 홀까지 빠진 레스터는 좀 믿기가 어려워요. 그 경기는 노팅엄 펜스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언더 보겠습니다. 확실히 레스터의 득점력이 많이 떨어졌다. 노팅엄은 뭐 애초에 골을 뭐 존나게 박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언더를 보셔도 될 것 같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울버 대 웨햄. 자, 이 경기는 내가 왜 안 적어놨냐.
결장들을 체크를 안 했네. 뭐 지금 하면 되지. 일단 울버는 뭐 코스타, 디에고 코스타 미정의 기존의 뭐 네토, 네토 칼라지치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. 뭐 트라우레 이런 애들, 그런 애들 결장. 여러분이 아시는 그 뭐고 아다마 말고 다른 트라우레 있잖아요. 미드. 그냥 장기부 상자 결장할게요. 장기부 상자 결장. 외햄은 오늘 이제 좀 전력적인 누스가 생길 수도 있죠. 왜냐면은 기존의 주마 뭐 계속 결장 중이고 수비에 거기다 이제 오늘 코팔까지 미정인 상황에다가 스카마카도 다시 또 부상으로 미정. 그럼 결국에는 그 뭐고 그 누구 그 등치 큰 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. 안토니오가 나와야 된다 보면 근데 기량 많이 떨어졌죠. 그래서 스카마카가 나와야지 그래도 앞선에 골에 대한 뭐 저력을 보여준 선수기도 하고 지난 경기도 결국엔 리즈자 한 골 박아줬죠. 그래서 뭐 공수에 또 오늘 못 나올 가능성도 있다. 더 악조건이죠. 울버도 뭐 그렇게 썩 지금 확 와닿는 팀은 아니긴 하지만은 뭐 웨스트햄의 원정 경기는 지금 올 시즌 진짜 고작급으로 너무 못하고 있는 중. 지난 뭐 FA 경기 이겨갖고 뭐 원정에서 이겨서 분위기는 전환했지만은 그래도 웨스트햄 자체 믿을 수 없고 울버 자체는 그래도 최근에 무승부 경기들 계속 해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은 로페텍이 들어오면서 그래도 나은 성적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울버가 요 경기 자체에 또 특이점이 하나 있다. 물론 오늘 아침 이제 호주 경기는 이제 나가리가 됐어요. 그렇게 계속 맞다가 오늘 한 번씩 틀리냐. 그 부분이 있긴 한데 뭐 그냥 참고 사항이죠. 참고 사항으로 봤을 때 이 경기도 특이점이 있다. 뭐 58, 59 시즌 그냥 역사상이죠. 역사상 뭐 웨햄 상대로 3연패는 없어요. 3연패는 없다. 지금 이제 울버가 물론 무승부만 존나 캐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홈에서도 심지어 리그 기준으로 보면은 4연패 중에 홈으로 리그만 봤을 때 맨유, 아스날, 브라이턴, 레스터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 그래도 지금 웨햄이 오늘 앞선과 뒤에 누수적인 부분도 생길 가능성도 있고 감독 바뀌고 그래도 좀 정신을 차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까지 무승부 캐면 4연무인데 4연무는 좀 아니지 않나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했을 때 이 경기는 뭐 승무로 째면 좋긴 한데 배당도 뭐 2.4배, 3.05배니까 근데 저는 뭐 선택하라면 그래도 승 쪽을 좀 더 높게 치겠습니다. 승. 그리고 기존점 대비는 언더 뭐 볼게요. 언더. 요거는 뭐 아무튼 뭐 요 두 개 중에 골라가시던지 아니면 저는 뭐 승이 더 나아 보인다 생각하니까 뭐 승 쪽으로 가시던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이 이제 네 번째 브랜트퍼드 대 본머스. 브랜트퍼드 그냥 결장자는 똑같다. 그 뭐 토니는 당연히 나오죠. 토니는 복귀했습니다. 근데 그 인간은 왜 도박 그거 한 걸로 안 잡혀가노? 언제 잡아가노? 증거 불충분이가. 뭐 조사 결과가 아직 좀 많이만 남았나? 본머스는 이제 오늘 주전 풀백인 스미스마저도 징계 빠지고 나머지 타바르니에 제가 이 선수에 대해서 본머스 경기할 때 한 두세 번 말했죠. 이 인간이 없으면은 공격 전개 과정이 안 된다고. 근데 계속 부상을 달고 나올 듯 말 듯 이렇게 존나 이제 간제비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도 근데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라는 생각. 그 부분에 이번 계속 말하는 게 최근에 뭐 컵 경기 빼고 번리전 빼고는 뭐 첼시 물론 맨유 좀 강팀이긴 한데 무득점, 크펠전도 무득점, 뭐 뉴캐전도 이제 컵 경기긴 했는데 그때도 무득점. 얘 없으면 공격 전개가 잘 안 돼요. 그 부분이 뭐 매우 안 좋은 조건이고 그 다음에 뭐 경기력도 브랜트포드가 낫죠. 물론 존나 잘 나가다가 리버풀 때려잡고 웨햄 잡고 토트넘도 비고 했는데 컵 경기에서 웨스트햄한테 진 거는 의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.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토니가 없었죠. 이반 토니가 뭐 부상으로 없었는데 오늘은 복귀하는 부분도 있고.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솔직히 뭐 지금 추세로 보면은 브랜트포드가 또 홈이기도 하고 찍을 수밖에 없어요.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건 그거죠. 딱 하나 걸리는 건 브랜트퍼드 네임밸류도 뭐 좋은 팀은 솔직히 아니고 뭐 이런 애들이 좀 잘 나간다 싶으면 믿었다가 가면 역시 근본 없는 세리들
뭐 이렇게 결과물이 나올 때가 가끔씩 있어요. 그래서 이 경기 이런 부분만 아니라면 현재는 지금 브랜드퍼드를 찍을 수밖에 없다. 그리고 기존점 대비 본머스가 아까 말했듯이 뭐 타바린이 안 나오면 공격 전개가 안 된다, 답이 없다고 했는데, 근데 꼭 이럴 때는 뭐 한 골씩 좀 넣어주더라. 뭔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밀릴 것 같은 애들한테는 뭐 넣어주더라. 그리고 네임밸류 값도 뭐 큰 팀도 아니고. 근데 브랜드포드도 깨놓고 보면은 실점 많이 해요. 골을 잘 넣어서 그렇지. 그 경기는 오버 먹기예요. 뭐 굳이 보면 오버. 그리고 이제 EPL은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EPL은 아닌가? 잠깐만요. 뭐 하나 더 적어놨나? 잠깐만요. 내가 이것만 했나? 아니다. EPL은 요까지만 하도록 할게요. 나머지 경기들은 이사람입니다님 별풍선 100개 그냥 감사합니다.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. 컵 웨햄전에 부포 흑인 포워드요. 걔가 2번 톤이잖아. 2번 톤이 흑인이잖아요. 자,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사셈 리버풀 이런 경기는 패스입니다. 패스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뭐 승무패가 다 보인다, 무역배가 보인다 이런 느낌이죠. 리버풀 경기도 오늘 리버풀 좀 사고 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. 왜냐하면은 일단 안필드가 아닌 것도 그렇고 뭐 좀 부상자들도 지금 계속 튀어나온 상황이죠. 누네스도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던데. 그럼 공격도 아무나고 브라이턴도 물론 이제 오늘 토르사르가 팀 내 징계긴 한데 그래도 뭐 원정의 리버풀은 좀 요새 손이 안 간다. 안필드도 아니고. 자, 그리고 이제 레체 대 AC 밀란. 레체는 폰그라치치 뭐 센터백 결장하죠. AC 밀란은 그대로인데 뭐 메냥 플로렌지 뭐 그대로 결장인데 뭐 추가적으로 토날리가 삼선 미드필더가 징계로 결장하고, 그 다음에 크로니치랑 레비치는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겠네요. 미정 일단 해놓고 이 경기 일단 레체가 올 시즌 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봐야 되나? 뭐 아주 돌풍은 아니긴 한데 홈에서는 그래도 안진막 게임들 잘해주고 있죠. 홈에서는 막 라치오도 잡고 아탈도 잡고. 근데 뭐 그거 잡은 부분이 있긴 한데 뭐 결국엔 또 강팀인 인테르한테 깨지고 유벤한테 깨지기도 했어요. 근데 그래도 홈에서는 뭐 잘하고 있다. 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파 이탈리아에서 경기를 치렀는데 뭐 결국에는 뒤져버리긴 했어요. 근데 적절히 뭐 롯데 돌려서 뭐 체력적인 부분이 조금 당연히 레체보다는 더 마이너스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급적인 부분은 밀란이 뭐 나쁘지 않으니까 롯데 좀 돌렸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부분 아니라 생각하고, 밀란이 또 이 경기 때 그 슈퍼컵이 있죠. 이탈리아 슈퍼컵 밀란 더비가 또 잡혀 있는 부분, 그런 부분도 있고 중요한 경기들이 남아 있고, 그 다음에 지금 나폴리가 또 다시 이제 유벤을 잡고 1, 2 싸움에서 독주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. 사실상 좀 힘들긴 한데 나폴리가 똥 싸지 않으면 이번 시즌 거의 우승이라고 보면 되긴 한데 그래도 추격을 해야겠죠. 그리고 세리에 같은 경우에는 뭐 2, 3, 4위 싸움이 지금 엄청 치열해요. 5, 6위까지도 포함해서 승점 따줄 땐 좀 따줘야 되지 않나. 물론 밀란이 최근에 좀 뭐 경기력이 좀 흐지부지 되는 경향도 있고 삼선 라인들이 부상으로 좀 많이 빠지는 경향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레체 정도는 잡을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 경기는 밀란 승 볼게요. 그리고 기존점 대비는 오버. 60분부터 그러니까 60분 뭐 투입은 했죠. 로테를 그러니까 전반에 돌려주고 후반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뭐 때려 넣어야지. 뭐 레앙 넣고 뭐 메시아스 넣고 뭐가 갑자기 뭐 테오 넣고 뭐 지루 넣고 뭐 베나세르 넣고 뭐 다 했죠. 체력이 좀 후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로테 돌려도 밀란이 레체한테는 밀릴 부분은 없다고 봐요. 뭐 완전히 로테 돌릴 건 아니잖아. 그 다음이 이제 여섯 번째 인테르 대 엘라스. 인테르는 브로조비치 결장에 루카쿠 미정인데 아마 안 나올 것 같고, 그다음 한다신 뭐 그대로 결장 중이죠. 지금 오나나가 나오고 있고, 엘라스는 파라오니 베르디 결장. 자, 이 경기 뭐 엘라스 저번에 말했지만은 결국에는 승리를 홈에서 챙겨가지 않을까. 감독 바뀌고 첫 승을 챙기지 않을까. 물론 감독 바뀌고 나서의 승리요. 감독 바뀌고 이제 원래 승 빨리 따갔는데 더럽게 뭐 승을 못 따갔죠. 잡았긴 한데 근데 딱 그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인테르 자체도 뭐 물론 지난 경기 몬차한테 1개월 참았고 막판에 그 아직도 기억이 나네. 씨발 다 와가지고 또 골 쳐먹었고 연타 쳐맞은 거.
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뭐 그래도 엘라스 정도는 잡아줘야 되지 않나. 딱히 큰 부상자들도 딱히 없고 뭐 브로조비치 빠진 거는 원래 빠졌었고 루카쿠 없으면 마르티네스랑 뭐 제코 나올 거고 뭐 엘라스야 뭐 재개 후 나와서 경기적인 부분 수비 안정감을 좀 더 뭐 보완한 건 사실이긴 한데 결국에는 뭐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인텔한테 공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 버티는 능력적인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안 될 것 같아요. 안 돼, 안 돼. 인테르가 그리고 이번 시즌 생각해도 두 번 연달아서 뭐 리그 경기 기준으로 두 번 연속 똥 싸는 경기는 잘 못 본 것 같은데. 그리고 요영이가 2.5면 좀 애매했는데 3.5면은 언더 보시는 게 낫지 않나. 왜냐면은 인테르가 요즘 보면은 많이 넣어도 멀티골 넣어요. 두 골 정도. 그리고 엘라스는 뭐 재개오 나서 수비적인 부분에 좀 보완을 했기 때문에 뭐 내 골 경기는 아니지 않나. 언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바렐라 서브 스타트 가비아디니 선발이라네요. 바렐라 서브 스타트 가비아디니 선발이라고요. 그리고 이제 가비아디니요. 가비아디니는 거기 아이가 산프도리아 있는 애 아이가 어, 그 미드필더 걔 이름 생각이 안 나. 걔 이름에 비슷한 애 한 명 있잖아. 내가 나오는 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걔가 선발이라고요.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. 갈머시기 갑자기 걔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. 아씨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. 갈리아 뭐지 갈리아 아닌데. 갑자기 그 메시님 저 말하니까 핵 그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. 갈리아디니 뭐였지? 비슷하게 지금 나온다. 갈리아르디니 그래 갈리아르디니. 예. 가비아디는 그 산프도리아 공격수고. 자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그래요. 뭐 좀 써도 뭐 안 되면 뒤에 뭐 넣겠지 또. 그다음에 지로나 대 세비야. 자, 이 경기 일단은 지로나가 오늘 주포 공격수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이제 카스텔라스 노스를 뭐 오늘 징계로 나올 수 없죠. 그다음에 장기 부상자들 인터밀란 마인까지 가능하냐고요? 뭐 가능하지 않을까요? 가능하지 않을까요? 저는 뭐 봅니다. 마인 해주지 않을까? 햄무보다는 마인이 낫다고 봅니다. 그리고 뭐 장기 부상자들 세비야는 텔레스, 마르카오, 벨라니, 파프 고메즈, 그다음에 코로나. 뭐 적은 거는 여기가 더 많긴 한데 지금 세비야는 이게 나은 거예요. 왜냐면은 수비에 줄 부상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너무 많았죠. 센터백도 없고 풀백도 없고 진짜 한정적인 이 4인 포백을 구성할 수 있는 딱 선수들만 나왔는데 오늘은 다행히도 이제 더 쓸 수 있는 자원들이 생겼다. 원래 기존에 이제 센터백을 맞췄던 친구들도 나올 수 있고 풀백도 물론 텔레스 뭐 빠지긴 하지만은 뭐 맞출 수 있는 부분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해요. 뭐 여전히 근데 세비야가 앞선에 솔직히 공격 파괴력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쓸 자원들도 그래도 앞선도 또 돌아오긴 했어요. 뭐 라멜라도 뭐 이제 계속 뛸 수 있고 엔넬시는 뭐 뚝배기니까 라파미르가 좀 잘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중원이 그래도 뭐 라키티치라든지 뭐 토레스도 뭐 계속적으로 뛸 수 있는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공격을 뭐 전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. 반대로 오히려 지로나가 이 카스텔라노스가 빠진 게 크지 않을까. 뭐 골도 이제 팀 내에서 뭐 잘 박았던 친구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뭐 4경기 뭐 잘라놓고 봐도 두 경기 뭐 밤 정도는 넣어줬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도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부재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세비야가 산파올리 감독 되고 나서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진 않은데 부상자가 너무 많았어요. 감독도 멍청한 감독도 아니기도 하고 이 스쿼드가 좀 빈약한 건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세비야가 무슨 17이냐 17이.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부상자들 대부분 다 돌아오기도 했고 이제는 올라갈 거라 예상합니다. 물론 지로나가 올 시즌 생각보다 뭐 잘 안 지는 부분도 있고 잘 버티는 것도 있고 또 홈에서도 나름 뭐 최근 보면은 4경기 동안 뭐 오사수나 빌바오 라요 조금 이제 잘하는 애들과의 대결에서도 지지 않았던 경기를 보여준 건 사실이긴 한데
그래도 세비야가 역배를 받기도 하고 톱 프렌도 찍을 수 있고 뭐 저는 세비야가 이 스쿼드 플러스 산파울리 감독으로 이 밑바닥을 길 팀은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이기거나 뭐 비기거나 아무거나 해도 프렌 되니까 세비야 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이제 원정 세비야 뭐 너무 못하지 않나요? 그런 부분도 있어요. 과거를 봐도 그렇고. 근데 올 시즌은 뭐 홈이나 원정에 똑같아요. 똑같다. 그래서 여기 세비야 프랜스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오버 볼게요. 오버 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. 왜? 세비야도 거의 매 경기 한 골씩 쳐먹히고 지로나도 거의 매 경기 실점. 오버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랑스 대 옥세르. 랑스는 뭐 풀. 그 다음 풀. 뭐 딱히 주전 부상은 없어요. 잔잔바리 부상 있고. 옥세르는 뭐 오늘 주전 풀백인 멘사 추가로 결장하고 기존에 이제 졸리 결장합니다. 뭐 손해는 여기긴 하죠. 여기고. 그다음에 지난 경기 랑스 말했죠. 스트라스 감독이 그 경질되고 뭔가 좀 고전하지 않을까. 근데 경기 내용 자체는 그래도 밀어붙이긴 하던데 결국엔 2대2 무승부를 했다. 그래도 뭐 PSG 잡고 왔는데 역시나 뭐 뜬금없이 똥인 스트라스 상대로 무승부했고 그런 부분 역시나 이게 축구라는 걸 또 보여줬고 반대로 옥세르는 지금 뭐 4경기째 승리가 없고 수비에 보완도 안 되고 개뚜드로 맞고 있는 중 거기다가 뭐 수비에 누수까지도 생기고 일단 랑스 올 시즌 뭐 홈에서 전승 중이죠. 전승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랑스가 지난 경기 뭐 비기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파리를 위협할 수 있는 친구는 뭐 마르세유도 따라오긴 하는데 랑스가 좀 더 가까운 부분도 있고 이런 경기 좀 잡아줘야지 좀 재밌게 가겠죠. 여기는 뭐 랑스가 홈에서 전승이에요. 전승 무승부도 없다 올 시즌. 그냥 홈에서 하면 무조건 이겼다. 그래서 랑스 승. 근데 이것도 약간 그런 거 있죠. 아까 그 약간 브랜드퍼드랑 느낌이 좀 비슷하긴 해요. 랑스 브랜드퍼드 언제부터 우리가 이 인간들을 뭐 강팀 분리해놓고 믿고 썼냐. 그 부분 이럴 때 좀 엿먹을 하면서 통수 칠 때도 있긴 하지만은 현 기점에서는 뭐 모든 조건들이 랑스인데 랑스 승.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오버 볼게요. 요것도 오버 보는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해서 오세르가 지금 2경기째 무득점이죠. 뭐올 시즌 통틀어도 3경기 무득은 좀 없는 부분. 그리고 랑스가 원래 시즌 초반에 보면은 수비 안정감을 좋으면서 뭐 1점 넣고 그 다음에 클린시트로 마무리 짓는 그런 경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재개 후 나서 보니까 약간 뭐 수비적인 부분보다는 공격적인 부분에 뭔가 보완을 더 한 것 같다. 그래서 안타전 경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여기는 오버 볼게요. 오버. 약간 작년 랑스로 좀 돌아갈 가능성 있지 않나. 아니면 다시 또 좀 지면은 원래대로 가겠지. 이번 시즌 했던 것처럼. 그 다음에 9번째 마르세유 대 로리앙. 마르세유는 바이, 타바레스, 클라스, 하릿 결장. 그 다음에 로리앙은 라포르테 결장. 플러스 뭐 음보고 뭐 주전 키퍼 장기 부상으로 결장 중이죠. 일단 마르세유는 지금 뭐 에릭 바이는 뭐 그렇다 치고 얘도 그렇다 치는데 양쪽에 윙백인 타바레스랑 클라스가 없죠. 뭐 주전 윙백들이 결장 중이고 물론 뭐 콜라시나치라든지 지난 경기 보니까 카보레 이런 애들도 윙백 조합하게 해서 뭐 골을 넣었죠. 트로아전에 2골 받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측면은 좀 불안한 건 사실. 반대로 로리앙 원래 라포르테 안 나오면은 작년에 반대 개구리였는데 올 시즌은 그래도 뭐 지난 모나코전에서도 결국에는 뭐 비기고 뭐 잘해주고 있네요. 결국에는 작년에 그게 너무 뼈 아팠나 봐. 라포르테 안 나오니까 무조건 지니까 뭐 백업적인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켰죠. 그래가지고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작년에 없을 때마다 쳐졌으니까 그 부분은 감독도 대가리가 있으면은 이 인간 없을 때는 뭔가를 좀 더 보완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겠지. 그 부분이 뭐 맞아 들어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.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로리앙도 결국에는 그 잘 나갔던 그 몇 연승이고 한 6연승인가 타고 있을 때 그 이후에 다시 나락으로 계속 꽂고 있었죠. 그리고 재개 후 나서 결국에는 잡은 거는 끼케야 저 밑바닥을 기고 있는 강등 1순위 후보인 앙제만 잡았을 뿐이지 여전히 잡지 못하는 그런 부분. 뭐 떨어질 때도 됐고 마르세유는 없는 전력 속에서도 계속 이기는 그런 부분 보여주고 있고 뭐 또 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상성적인 부분도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뭐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마르세유 승을 볼게요. 배당은 좀 낮지만 그리고
기준점 대비는 요 경기는 오버사이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로리앙이 희한하게도 작년과 다르게 공격적인 부분이 많이 강화됐고 올 시즌 생각해도 원정에서 득점을 못한 경기가 한 경기도 없어요. 스타드렌, 툴루즈, 랑스, 아작시, 오세르, 브레스트, 투르와 스트라스, 앙제 조금 지금 불러보니까 멍청한 팀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이 부분은 깨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. 조용기는 오버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버. 그다음 10번째 하기 전에 물 좀 마실게요. 물 좀. 열 번째 맞나? 맞네 맞네. 10번째 헤이렌베 대 알크마르. 자, 요 경기 일단은 헤이렌베, 반비크, 결장, 그 다음에 알크마르는 뭐 딱히 없습니다. 풀. 일단 헤이렌베 수비 쪽에 노스 생겼고 알크마르는 뭐 딱히 없다. 그냥 풀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 경기 뭐 쉽지 않은 경기긴 하죠. 왜냐면은 헤이렌베가 뭐 올 시즌 또 계속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반대로 알크마르는 재개오 나서 약간 비테스랑 이제 비겼던 그런 안 좋은 추억을 좀 줘갖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또 알크마르 지금 강력해요. 그때 당시 경기에는 말했죠. 컵 경기 엑셀시올에 나왔을 때 걔 이름 또 생각이 안 나. 데이비트? 걔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노. 그 뭐 있잖아요.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. 또 찾아봐야 되네. 얘 이름 다비트인데 뭐 영어 발음이긴 하지만은 뭐 중요하진 않은데. 예. 어딨냐? 어딨어? 데이비트나 다니 데이트. 그래서 내가 헷갈렸구나. 다니 데이트. 아무튼 요 인간이 없었죠. 그리고 풀백에 걔도 생각이 안 나네. 케르케즈였나? 아무튼 케르케즈. 요 인간도 빠져있을 때 당시. 근데 지금은 이제 완성이 됐죠. 수비 쪽 라인도 그렇고 중원의 라인도 그렇고. 물론 헤이렌베가 잘 나가는 건 사실이긴 하죠. 또 오늘 홈 경기이기도 하고 홈에서는 또 극강의 부분을 원래 과거를 보면 보여줬던 그런 팀이기도 했고. 근데 여전히 생각해도 뭐 헤이렌베가 알크마르를 뭐 뛰어넘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나. 물론 알크마르 수비 자체가 불안한 건 사실이긴 한데 공격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결국엔 알크마르 뚫어내냐 못 뚫어내냐 요 싸움. 근데 최근에 헤이렌베가 클린시트 경기를 2경기 연속 치르면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한데 그래도 붙은 팀들이 좀 영양가가 없는 폴렌담, 발베이크 뭐 이런 애들이었잖아요. 결국에는 저는 뭐 뚫어낼 수 있다는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배당도 1.98 아닙니까? 2배 가까이 되는 배당 뭐 이 정도는 당연히 줘야죠. 왜냐면 5위 대 8위 싸움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거는 배당 대비 그래도 한번 찍어볼 만하지 않을까. 그리고 전형적으로 말크마르가 헤이렌베한테 뭐 과거를 봐도 약했던 부분은 딱히 없고 앞선의 칼송과 파블리디스의 위력적인 부분이 좀 더 낫지 않나. 여기는 알크승 볼게요. 알크승.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알크 경기는 사실상 좀 언더를 좀 찍기가 그래요. 수비가 좀 불안하니까 오버. 그리고 추천 안 누르신 분 추천 좀 눌러주세요. 227분인데 오늘은 간만에 무승부 추천해줄 거 생겼다. 플러스 뭐 특이점 안 말한 경기들 좀 알려줄게요. 추천 200개는 좀 넘어야 되지 않을까. 222개 되면. 그리고 이제 11번째 경기 하도록 할게요. 11번째 스파로테 대 엑셀시오르. 자, 이 경기 일단은 스파로테는 기존의 대구즈만 결장에 오늘 삼선 미드필더는 베르슐렌도 결장. 자, 엑셀시오르는 풀. 자, 이 경기 일단은 뭐 결장자 쪽은 여기가 안 좋긴 한데 근데 스파로테가 재개오 나서 붙은 팀들이 결국에는 뭐 PSV밖에 없잖아요. PSV 걔를 놓고 경기를 좀 하기에는 뭐 경기에 대해서 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뭐 나름 PSV 각포가 빠지긴 했지만 강팀인 건 확실하고 잘 버티는 부분 보여줬고 무시 못할 거라 저는 생각해요. 근데 좀 불안한 점은 결국 그거예요. 스파로테가 나는
컵 경기에서는 로테 좀 돌릴 줄 알았는데 그대로 리그처럼 풀을 돌려버리네. 풀? 뭐 이 경기 자체가 컵 경기가 뭐 8강도 아니고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자존심 있어서 그런가 홈 경기라서 그런가 풀로 돌렸어요.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이 좀 이제 걸린다는 거. 체력적인 부분. 엑셀시오르는 얘네도 컵 경기 알크마랑 했죠. 근데 얘네는 로테 돌렸어요. 로테 좀 돌렸기 때문에 체력은 엑셀시오르가 낫다는 점. 뭐 그건 있죠. 스파르타가 홈에서 홈 경기라는 거 있긴 한데 약간 요거 정도만 좀 거슬릴 뿐이지 뭐 현재 뭐 경기 실력적인 부분은 스파르타를 찍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요 경기는 뭐 좀 생각해봤을 때 껄끄러운 건 결국엔 그거예요. 컵 경기, PSV전 리그 때도 그렇고 컵 경기 때 둘 다 풀로 돌렸다는 거, 주축들 풀로 돌렸다는 거. 그거 빼면은 뭐 그래도 스파르타가 맞지 않나. 그리고 기존점 대비는 오버 볼게요. 오버. 엑셀이 스파한테 진 적이 있나요? 진 적 있죠. 뭐 과거의 기록 보니까 뭐 개두드러 맞은 기억도 존나 많던데. 그 뭐지 스파로테라는 팀이 네덜란드 내에서 약팀이 아니에요. 얘네도 과거 보면은 졸라 잘 나갔던 팀이에요. 현재 와가지고 재정 그 구단 사정이 안 좋아져서 그렇지 과거에는 스파로테도 강팀이었어요. 강팀. 과거 기록 보니까 뭐 엑셀시로한테 뭐 5연승도 하고 6연승도 했던 기록이 있는데요. 그 최근에 뭐 한 근 뭐 몇 년이고 한번 2016년부터 뭐 18년도 이거 본 거 아니에요? 거기 때는 이제 스파르타가 한 번도 못 잡은 기억이 있긴 한데 그 밑으로는 거의 다 스파르타가 두드러 팼어요. 뭔 말인지 아시겠죠? 그리고 아약스 경기는 진짜 이거 아약스가 5경기 무승할라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상대가 스트벤테네. 그래서 좀 애매해서 그냥 뺐습니다. 대충.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